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상대는 단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고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투명한 실에 걸려 넘어지는 듯 뚜렷한 이유를 찾기 힘든 불편함만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괜히 기분을 나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뚜렷해집니다. 웃음 속에, 칭찬 속에, 그리고 무심한 농담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기운이 점차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단번에 들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노골적인 거짓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만 교묘히 포장된 말과 태도는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정체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소모되고 지쳐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중 메시지 더블 바인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인 말은 친절과 호의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 담긴 뉘앙스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신호를 동시에 받아 혼란스러워지고 그 불일치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대는 절대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으니 반박하기도 애매하고 결국 불편함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단순히 불편한 존재를 넘어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상대의 방어 심리를 무장해 제시키고 스스로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칭찬을 건네는 듯하지만 그 안에 은근한 비교와 비아냥이 섞여 있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뉘앙스를 담는 식입니다. 듣는 이는 명확히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자신감과 에너지가 서서히 침식당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계는 내면 깊숙이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상대 앞에서 주눅들며 점점 더 작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지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불편한 친절의 정체를 빨리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괜히 무겁고 대화가 끝난 후 오히려 지쳐 있다면 그것은 분명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드러난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남긴 흔적을 살펴야 합니다. 말 속에 숨은 뉘앙스를 캐치하는 순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지적하는 거짓말쟁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진심을 가장해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소모시키는지, 앞으로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쉽게 속기 쉬운 유형이 바로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띠고 상대의 수고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건네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큰 위안이 됩니다. 역시 날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의 벽을 내려놓고 의지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의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책임을 직접 지기보다는 은근히 상대에게 떠넘기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만 편하게 얻으려 합니다. 그들의 친절은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한 수단일 뿐 진심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협조적이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유형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든든하다라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항상 내가 모든 걸 감당하고 있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고 그들은 한 발짝 물러선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만 지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방식이 너무 교묘해서 쉽게 눈치채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용하거나 대놓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니 상대는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걸까? 라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은 점점 깎이고 불편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상 이미 관계의 균형은 무너져 있습니다. 상대는 주는 것 없이 얻어가고 나는 주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오래 곁에 두면 결국 나 스스로가 소모품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하는 노력과 헌신이 당연시되고 고마움조차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무력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그들의 친절과 미소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라는 합리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정한 말이나 표정만 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진짜 협력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책임을 나누고 내 노력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선의를 가장하는 이용자는 중요한 순간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나에게만 무게를 지우죠. 여러분이 만약 주변에서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만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나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모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해주는 진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솔직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한 태도를 신뢰와 동일시하지만 사실 이 솔직함이라는 무기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쓰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던지는 말이 명백한 욕설이나 거짓말이 아니기에 듣는 사람조차 스스로 예민해서 상처받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너는 좀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어. 표면적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상대의 자존심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너를 위해 직언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 담긴 뉘앙스가 상대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듣는 이는 깊은 상처를 아는 채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날카로운 표현을 합리화하기 위해 늘 나는 거짓말을 못해라는 말을 방패로 삼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진짜 솔직함은 단순히 마음속 생각을 거르는 과정 없이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솔직함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실을 전달하는 기술이자 책임입니다. 즉, 아무리 사실에 기반한 말이라도 그것이 타인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교묘한 점은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요즘 피곤해 보여라는 말은 단순한 관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너는 항상 지쳐 보여. 그래서 같이 있으면 답답해라고 표현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상대를 낮추려는 의도가 스며 있습니다. 듣는 이는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 괜히 방어적으로 보일까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솔직함을 가장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심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도 이런 유형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들은 대화를 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는 정의롭고 솔직하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결국 솔직함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올리고 상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면 피해자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강했어야지. 저 말에 상처받는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그러나 사실 잘못된 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무책임한 솔직함을 무기로 삼는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 쥐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만났을 때 솔직하다는 말에 쉽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솔직한 사람은 비판을 하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해결의 길을 함께 고민합니다. 반면 가짜 솔직함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 말의 화살을 일방적으로 쏘아 상대를 흔들 뿐 이후의 상처에 대해선 외면합니다. 결국 그들의 솔직함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우월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대화할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무거워지고 돌아서면 마음이 아픈 사람 말입니다. 그들의 말 속엔 언제나 나는 솔직해서 그래라는 합리화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배려 없는 직설과 은근한 비난일 뿐입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그들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이 말이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짜 솔직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류 중 하나는 겉으로는 매혹적이고 친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교묘하게 휘어잡는 조종형 인간입니다. 이들은 처음 접근할 때 유난히 따뜻하고 든든해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주고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듯 의지할 만한 존재감을 풍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처음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절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얼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종형 인간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탁월합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내가 널 도와줬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점점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어느새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으면서도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당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말솜씨와 상황 연출에 능숙합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후배의 성과를 슬쩍 자기 공로처럼 포장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약점을 수집합니다. 겉보기에 든든한 조언자 같지만 그 조언의 방향은 대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행동이 노골적인 강압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며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나르시스트적 조종자라 부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장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야만 안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신에게 묶어 두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독립적인 사고와 선택 능력을 잃고 마치 그 사람 없이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들은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기 이익에 맞춰 움직이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상대의 성취를 빼앗고 상대의 의존을 키우며 상대의 자유를 조금씩 제한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왜 이 사람 말대로만 움직이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철학자들의 말처럼 가장 위험한 권력은 직접적인 강제력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는 힘입니다. 조종형 인간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은 웃음과 배려, 그리고 은혜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빼앗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호의에도 무조건 빚진 마음을 가지지 말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혼자 숙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선택을 지켜내는 태도가 없다면 이들의 매력적인 말과 태도에 빠져들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조종형 인간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매력적이고 의지가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그들의 웃음과 친절 뒤에 숨은 계산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초기에 거리를 두는 용기만이 나를 지켜낼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갈등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경험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언행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오늘 우리가 다룬 세 가지 위험한 인간 유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돕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절을 가장하는 행동은 종종 사회적 인정 욕구나 권력 욕에서 비롯됩니다. 즉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나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의를 빌미로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위장하는 심리적 방어를 택한 셈입니다. 철학자들의 시선도 흥미롭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을 좌우하는 건 감정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남을 깎아내립니다. 솔직함을 내세우며 상처 주는 사람의 행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들의 솔직함은 사실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려는 일종의 권력 행위입니다. 조종형 인간을 이해할 때는 권력의 본질을 논한 철학자들의 사유가 도움이 됩니다. 힘은 단순히 강제적인 명령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더 은밀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따라서 매력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조종자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듯하지만 사실은 심리적 족쇄를 채우는 과정인 것이죠. 결국 심리학과 철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노골적인 적대가 아니라 선의와 솔직함, 배려처럼 보이는 포장 속에 숨겨진 계산과 욕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 깔린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라는 질문에 머물지 않고 저 말과 행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와 철학자의 지혜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겉모습의 달콤함에 현혹되지 말고 내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며 결국은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대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결국 내 마음과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먼저 친절을 가장해 나를 이용하는 유형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은근히 부탁을 늘려가고 칭찬이나 미소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때 작은 부탁을 허용하면 곧 큰 짐을 떠안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한 경계선을 상대에게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나는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라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더라도 내 한계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솔직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상처 주는 사람에게는 의도 확인하기가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이 한 말을 정당화하면서 나는 거짓 없이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짜 솔직함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나를 돕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을 자신의 언행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한다면 구체적이고 따뜻한 대안을 함께 내놓을 것입니다. 반면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대답에서 금세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 말의 진짜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예민하다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책임 회피와 우월감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조종형 인간과 마주했다면 초기 거리두기가 핵심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의지가 되는 존재처럼 다가옵니다. 따뜻하게 챙겨주며 마치 든든한 후원자 같은 인상을 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서서히 내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혼자 숙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가 은근히 끼워 넣는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호의나 조언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언제나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대응법의 공통점은 내 경계를 스스로 지켜내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단호함을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 질문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내가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고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존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를 갖는 순간 어떤 관계에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대개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태도의 겉모습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의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면 그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친절과 솔직함 혹은 배려라는 포장을 입고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이용하거나 낮추고 결국에는 조종하려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히 불편한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흔들리고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작아질까? 라는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들이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그럴듯하기 때문에 쉽게 정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가짜 친절은 언제나 미소를 동반하고 위장된 솔직함은 정의로운 말투를 하고 있으며 교묘한 조종은 은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포장됩니다. 결국 상대가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기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듣고 난 뒤 힘이 나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기가 꺾이고 초라해지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입니다. 반대로 불편함을 직시하고 거리 두기를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내가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켜내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존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표면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말의 껍데기를 쫓기보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에 주목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필요할 땐 선을 긋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결국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8챕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상대의 겉모습과 말투가 친절해 보이는데 정작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을 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불편한 감각은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어도 그 말이 나를 깎아내리고 칭찬처럼 들리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뉘앙스가 스며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세 가지 유형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선의로 포장된 이용, 솔직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상처 주기, 그리고 매력 뒤에 숨어있는 교묘한 조종. 이들은 겉으로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상대방의 자존심과 에너지를 조금씩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 늘 내가 초라해지고 힘이 빠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합니다. 관계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민감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민감함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태도 속에 숨어있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관계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읽어내는 감각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결코 차갑거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끊임없이 소모당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스스로를 희생하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삶 속에서 이 원칙을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 중에 대화 후에 늘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만남이 끝난 뒤 자꾸만 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관계에 작은 질문을 던져 보시길 권합니다. 이 만남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 혹은 오늘 들은 3가지 유형 중 특히 공감이 되었던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솔직한 경험담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경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눌 때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롭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 한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한 영상이 아닌 함께 배우고 서로를 지켜내는 작은 광장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